자, 이제 코로나19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속보 중에 하나가 도쿄올림픽 연기 논의가 지금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MBC 보도에 수학 전문가가 나옵니다. 박경미 의원이 나왔나요? 아니에요. 아니었어. 덜 이쁘신 분인데. 네. 이거 유머를 어떻게 던져야 되나? 이게 수학 전문가가 나와서 지금처럼 대한민국 사회가 거리두기를 실천하면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제만 해도 확진자 숫자가 이제 100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추세라는 게 있잖아. 두 자릿수 진입했다고.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는 뭐냐면은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소규모 집단 감염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큰 의미를 안 두려고 해. 그러니까 상태가 엄청 나아지고 있다를 이야기하고 싶어하지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 쪽으로 더 방점을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일단 그렇고 근데 그 수학자가 나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수혈 같은 거 일종의 흐름을 쭉 보면은 이렇게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마스크 쓰기 잘하고 손 잘 씻고 이걸 그대로 진행하면 4월 말쯤 되면 사실상 종료될 수 있는데 거리두기라는 게 그 전제 조건이 그거더만 100명 만나는 사람이 아무도 안 만났을 경우를 가정한 숫자가 있고 한 명을 더 만났을 경우, 세 명을 더 만났을 경우인데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세 명을 더 만났을 경우에는 가을까지도 코로나가 진행될 것이다. 그런 예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자가 아는 이야기고 어쨌건 지금 대한민국은 유럽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요. 거의 쑥대밭 해버렸어요.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은 딱 그 상황에 아예 모든 상점 다 문 닫습니다. 식당 문 닫았고 약국하고 병원을 제외하고는 다 문 닫아요. 특히 영국은 수상이 엄청난 폭탄 발언을 했더만요. 네. 그냥 영국 전 국민의 60%가 감염될 때까지 기다릴란다. 이렇게 그냥 폭탄 선언을 해버렸더만요. 그 감기라고 치부하자 이런 예, 이런 예, 개념이죠. 예. 그리고 이탈리아는 거의 계엄령 수준의 음. 조치를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전국 이동 금지 명령에 가까운 행정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청와대 주재로 기자회견을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외교부 차관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원칙 아래 국경 간의 사람 이동을 블록시키지 않았다. 블록시키지 않았고 감염 지역 경제활동 중단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적절한 매니지를 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성공적으로 관리를 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중국에서 중국발 사람들을 입국을 시키면 안 된다라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비판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결국은 악마는 디테일했다라는 거거든요. 무조건 막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또다시 숨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외에 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대처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면 투명, 신속, 방대, 효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검사 활동을 해왔다는 건데요. 저는 지금 만약에 미래통합당 정권이 잡고 있는 상태라면 어떤 상황일까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맞아요. 당시에 메르스 때 이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을 하면서 딱 한 줄 들어갔어요. 이후에는 공개를 하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자라는 한 줄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렇게까지 철저히 준수하고 지켜주고 있는 우리 정부가 정말 대단한 거죠. 예, 지금 보니까 그 가운데서요. 오늘 미국의 공화당 의원 한 명하고 다음에 일본 쪽에서 뭐 한국 사람들 입국 금지 시켜놓고 일본에다가 도움 요청했다라고 하는 그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일본에서 한국 것 검사 정확하지도 않는데 뭐 일종의 심포도 이론 같은 거지 도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한국 건 신뢰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가 한때 논란이 된 기사가 하나 나왔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거지 일본 스타일이야 그게 진짜 비열한 새끼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딱 무슨 일만 벌어지면은 한국 때리기 예전에는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북한 때리기였다고 아베가 자기 정권 유지해온 이유가 뭐예요? 북한의 무슨 핵실험 같은 거 빌미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뇌피셜로 선거를 돌리고 핵무기 자가 발전하고 우리는 자유대만 뭐 해야 되고 조금 막 이 과정을 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 타겟이 북한이 아니고 한국이 된 것 같은 무역 전쟁 이번에 입국 금지 같은 건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믿으실 필요 없고요. 그런 기사를 보시면 그냥 악플부터 쓰세요 기자한테. 아이 기레기 새끼야라고. 예. 근데 지금
그 한국의 진단 키트가 부적절을 판단했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오보입니다, 사실은. 그건 명백하게 그 기자가 곡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문 기사를 잘 읽어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진단 키트가 부적절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실험실이 있잖아요. 미국의 전국에 실험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 표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험 시스템하고 우리나라 실험실에서 운영되는 시스템하고 규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단 키트를 가지고 진단을 시작하면 그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실험 시스템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규격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미국 규격에 맞도록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 진단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진단 키트가 부정확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결과는 다 똑같이 나와요. 우리께 안 된다는 게 네. 아니라 말씀하신 맞아. 대로 그쪽에 적용이 안 된다는 네. 상황이 다르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보면요. 만약에 주관식으로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WHO에서 공고한 대로 하게 되면요. 두 가지 정도의 체크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하나는 두 개의 문제를 내놓고 나서 답안을 써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의 문제를 내고 나서 이걸 서술을 하라고 한 다음에 또 하는 방법으로 괄호 넣기 단답형을 하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두 개의 문제를 풀라고 해서 같은 방식 두 개를 풀라고 한 거고요. 얘는 하나의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체크를 하라고 한 건데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거는 WHO의 공고한 방식대로 양쪽 다 준수를 한 거고 효과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스트 방법이 다른 것뿐이고 그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데 예, 지금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공화당 의원이나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이게 지적입니다. 의도적 오보라고 볼 수밖에 그렇지. 없어요. 좋게 해석해 줄 수 없다 이거잖아. 네, 왜냐하면 어. 제가 이런 인증 회사를 다녀봤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이딴 식으로 기사를 쓰는 사람은 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처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키트는 우리나라용이에요. 그러면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이 키트를 미국으로 수출을 하려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애초에 이 키트는 우리나라용으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굳이 미국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준, 그러니까 미국 기준에 맞는 키트가 아니라는 말을 마치 이게 키트가 엉망이라서 코로나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지. 이야기한 것처럼 오보를 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FDA 이 미국 식품의약국 여기에 승인 절차 진행 중이라고 진단 키트 사정. 그럼 됐지. 이걸 그렇게 악용해 먹었어요. 지난 주말에 요 보도를 내면서 한국이 마치 엉망인 것처럼 뉘앙스가 아까 말한 미국 공화당 의원 한 명하고 일본으로부터 나오면서 한국이 기술적으로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또 조중동이 열심히 뭔가 이죽거리면서 사실 지금 너무 잘 대응하고 있어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막 5% 막 이상 뛰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부 여론조사가 0. 몇 % 떨어진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질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왜 지지하느냐 항목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세계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어서 세계적만 들어가도 빼도 지지율은 달라지는 거고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지금 일제히 지난 주말 금요일부터는 언론의 그 보도의 방향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계가 되게 부러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G20 정도를 이제 화상 회의 등을 통해 가지고 뭔가 다른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G20만 그런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화상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보도 안 하고 싶지. 어젯밤에 밥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TV조선에 뉴스를 내가 본의 아니게 눈을 버리면서 잠깐 봤어요. 와 얘네들은요 보도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잘하고 있는 이야기는 애써 모른 척해. 그러니까 살짝 뭔가 좀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잠깐 실수를 한다거나 못하는 부분이 있죠. 아까 말한 그 맥락이랑 비슷해요.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줄고 있다.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 하지만 아직 걱정할 단계 아니야라고 말하는 그거보다 한 발 더 들어가요. 뭐 지들이 JTBC 뉴스룸도 아니고 한 발 더 들어가가지고 위험적인 요소들 또는 일반 정부가 조금의 실수한 요소들만 가지고 계속해서 불안감 조성하는데 굉장히 뭐랄까 올인하고 있더라고요. 와 내가 갑자기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기 종업원한테 저거 좀 꺼달라고. 켜져 있으니까 보잖아. 내 바로 이렇게 앞에 보이는데
근데 그런 종편에서 아무리 이렇게 헛소리를 떠들어대도 너무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사재기. 이거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나라들마다 공통적으로 생기고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가짜 뉴스 때문에 휴지 사재기, 그리고 이 통조림이나 라면 같은 일회용 식품 사재기, 이거 지금 극성이고 그것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 싸움까지 폭력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이거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민 의식이죠. 네, 우리가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나 대한민국 행정부 그 공무원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거 있죠? 이건 노하우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의 종특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런 진짜 종특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노하우라고 알려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배경을 모르는 이제 외국에서는 뭔가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가 보다, 뭐 특별한 룰이 있는가 보다 하고 뭐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죠. 알려주고 싶지. 그게 되나 근데 그게. 미국에서 이제 이런 현상을 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계신 어르신들 계신 곳에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배달을 해주는데 그분들이 여기 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분들도 민망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동네가 불안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갖다 주면서 또 면역력을 강화시키라고 홍삼도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 이건 단순한 캠페인이잖아요. 이 캠페인이 사실상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미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니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고 또 민주주의로부터 비롯되는 해결책을 교과서적으로 찾아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런 기사 있었죠. 미국 ABC 뉴스 동영상에 달린 댓글들. 내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일이 있더라고. 이번에 이란이 미국을 엄청 비아냥거렸지. 이란은 사재기 같은 걸 안 한대. 평상시가 그냥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사재기 할 것도 말 것도 없는데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 어제 보도 보면요. 대도시들이 있잖아요. 마트 앞에 줄을 섰는데 공항에 또 뭐 검사하고 막 이러느라고 공항 자체가 아예 완전 마비 상태에 가깝고 그 마트에 가가지고 사재기 하려고 하는 거 보면서 한국 사람도 특이하죠. 그러니까 언론은 가끔씩 사재기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써요. 근데 한국 사람도 사재기 안 해. 심지어 북한이 막 대포를 써도 사재기 안 해. 사재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부 조중동이 그런 이야기를 할 뿐이지 사재기를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사람들은 사재기 막 하고 있는데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자원봉사들이 나서가지고 막 삼계탕 이런 거를 막 저소득층한테 막 그냥 배달해 주는 거야. 이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게 보면 이상하리 완전히 거의 파라다이스라고 봐요. 사재기하고 자빠졌는데 저쪽 애들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노하우라고 알려줄 수 있어요. 이거는 신뢰 인프라거든요. 네. 예, 정부에 대한 신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으면 굳이 내가 나 혼자 살겠다고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눈과 귀를 가리면서 움직였던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우리의 진단 키트를 갖다 써버리게 되면 갑작스런 무더기 확진자 발생에 따라서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지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에게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할까 사람들이 의심을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진정 국면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능력에 대한 그만큼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미국 같은 나라, 그러니까 총기 소지가 허가된 나라에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이런 시스템에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재기 같은 게 그 시스템 무너진 것의 극히 일부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서 이거는 나중에 이게 무너지면 지금 총기 소지 그 구매율이 확 높아졌어요. 헐. 이게 지금 그냥. 공포 마케팅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은 그 장면 보겠네요. 그 대형 TV 들고 달리는 거 있잖아요. 막 유리창 깨가지고 대형 TV 들고 달리는 영화에서 예. 자주 보잖아요. 지금 유럽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거의 헬 수준이라고. 네. 유럽 국가들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는 지금 이탈리아나 이런 데 집중하느라고 프랑스 발표에 관심 없었잖아요. 오죽했으면 마크롱이 전화를 해요. 문 대통령한테 도와주세요라고. 그래서 실제로 아주 단편적으로는 그 루브르 박물관이나 에펠탑
지금 많이 문 닫아놨거든요. 예. 이런 방식으로 좀 가고 있고 사망자도 이미 한국을 추월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뭐 이런데 굉장히 의료 선진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냥 석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때 이제 프랑스하고 딜을 하면 되겠네요. 이 문화재 돌려주면 도와주겠다. 괜찮네요. 네, 그런데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3월 15일부터 모든 술집, 카페, 영화관 이런 공공장소를 다 무기한 폐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원 네, 엄청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 자체가 공원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다 햇빛 쬐다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국민체조 시작. 그래서 뭐 유명한 뭐 몽마르트 언덕 이런데 보면은 그냥 계단이 꽉 차 있어요. 사람이 올라가지 못할 정도. 이 멍충이들.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공공의료를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감산해 온 것의 지금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사실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훨씬 더 선진적이고 그렇게 나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발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처럼 단기간에 뭘 끝내야 되는 역병이 돌았을 경우에 유럽의 시스템은 너무 따라가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프랑스만 해도요. 이야기 들어보면 파리 같은 때 시내에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대요. 예. 그러니까 한 번 퍼지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문화적인 부분도 있을 거야. 한국 사람들이 이미 수년 동안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는 거 이상하게 뭐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게 일단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쓰는데 이 사람들은 다 마스크 씌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다 번지는 거라고 난 봐. 그러니까 프랑스에 그 처방전이 있어야 마스크를 살 수 있대요. 네, 마스크를? 맞아요. 지금. 예. 네. 그러니까 마스크를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다 나눠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진화되어 있는데 사실 프랑스에서 그 마스크를 나눠주는 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일부러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는 것을 오히려 좀 제어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프랑스는 2월 말에 스키 방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다들 뭐 스위스나 뭐 이태리 북부 쪽으로 스키 방학을 떠납니다. 우리나라 봄방학처럼. 네, 좀 우리나라랑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걸 보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확 퍼진 거예요. 이 스키 방학 이후로 지금 확 퍼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태리도 그렇고 지금 2018년부터 이 공공병원에 사실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공공의료 예산을 삭감을 하다 보니까 특히 2018년에 4,000개 정도 병상을 없앤 거예요. 진주의료원 같은 거를 계속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난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구나. 특히나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가 많거든요. 이태리도 대부분 그렇고. 그렇지. 네. 그런데 이것도 뭐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가 65세 이상 고령자가 23%, 프랑스 20%, 우리나라가 15% 정도 됐는데 이태리 경우에 코로나 사망자의 평균이 81세입니다. 그런데 이태리가 한 게 뭐냐면 일단 그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 게 롬바르디아인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이태리 북부의 공업지대 가장 발전한 롬바르디아가 의료 체계도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고령자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걸 다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병원에서 최고령자는 치료에서 뺀 거예요. 제외를 시키고 나쁜 새끼들이네. 치료가 가능한 젊은 층부터 치료를 하다 보니까 고령자의 사망률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고령자에 대한 그 사망률이 높은 게 문제는 이 공공의료의 부족에서부터 그렇죠.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고령자 사망률도 대한민국이 제일 낮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정부 흔들겠다고 뭐 온갖 것들을 다 들이미는데 그 지금 비교 대상들이 우리 이름도 모르는 그런 나라들이 아닙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대한민국 정부 힘내라 응원한다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고 외국에서 잘한다고 하는 거는 숨기고 이 방식으로 가지만 문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민주당도 지금 지역구 선거전에서는 압도하고 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 부리가 얼마나 속이 타겠냐고.
얘네가 결국은 지금까지 보수 언론들이 했던 얘기는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과연 몇 명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덮어씌우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외국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얼마나 대응을 잘 했느냐에 대한 문제는 확진자의 숫자가 아니라 치명률의 퍼센트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치명률 즉 사망으로 이르게 된 확률은 그 비율이 0.9%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데이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0.6으로 보는 데도 있고 0.7로 보는 데도 있는데 어쨌건 1 이하인데 네. 이탈리아는 7 다 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 한국보다 10배 정도 그런데 사망이 높고. 그게 더 평가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누구나 인정을 하다시피 신천지 사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에겐 신천지 사태와 같이 엄청나게 무거운 부분이 있었음에도 1%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대응을 잘했다라는 거고 이제 그것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 나는 잘못하는데 잘한다고 거짓말 치는 건 제일 나쁘다고 봐.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정말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용방송이라고 문재인 정부 찬양하면 이 새끼들 제일 나쁜 양아치야 이거는. 근데 잘하고 있는 걸 못한다고 하는 건 그건 조폭이지. 근데 지금 우리는 잘하는 걸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이잖아. 외신들이 인정하고 외국의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앞다퉈서 전화 통화를 하고 싶어 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유튜브 가가지고 저쪽 애들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피셜로 문재인 정부 막 흔들기 엄청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속지 않는다는 거야. 일부 태극기 부대의 부류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긴 합니다만 안 속고 있는데 가장 늦게 반응이 오는 게 기성 미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외신들이 한 2주일 전부터 한국 잘한다 했는데 최근에 지난 주말을 넘어오면서 외신들의 보도가 이제 한국 언론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들이라 이렇게 보고 진정한 언론은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 세 날밖에 없다. 구독도 안 해주시면 되냐? 우리 언론사였어? 구독과 좋아요가 모자라네요. 네, 본부장님 계시잖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코로나를 보면서 쌀포대가 엎어졌는데 우리나라는 흩어진 쌀을 쇠젓가락으로 집어서 하나씩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일본은 포대가 넘어졌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계속 신발로 밟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쌀이 조각조각 나가지고 점점 더 집안이 어지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와, 비유 좋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는 치울 수가 없으니까 진공청소기로 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거는 거의 인구 청소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게 그렇지. 가장 심각한 게 일본이고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엎어진 거를 계속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라고 처음에는 그냥 안심했던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걸린 거를 계속 슬립 발로 지나가면서 치우는 거예요. 발로만 계속. 계속 넘어지고 있는데 이 사태를 나중에는 우리나라 계속 청정구역이 되지만 훗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재가 됐을 때 정리가 됐을 때 외국에서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게 끊이지 않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검역을 철저히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한국처럼 어디 입국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웬만한 건물 들어갈 땐 다 네. 열 화상 카메라로 열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천지를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 종교 신천지 아니고.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원래 4월에 한국에 들어가기로 출장이 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너 이 시기에 한국 들어가서 어떻게 해? 이렇게 걱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야 너 지금 한국 들어가니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ABC 그 댓글에 내가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실 좀 약간 과잉되게 공포심들이 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요. 그래 딱 결론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정부는 과잉 대응이다 싶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네. 게 지금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거고 선거는 한 달밖에 안 남았고요. 그걸 외면할 수 없어서 외국의 보도들을 낼 수밖에 없는 언론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다급하지. 이런 보도 내면 민주당한테 유리할 텐데 저는 그런 지점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봐요. 저 지역에 가서도요. 문재인 대통령 욕하던 사람들이 뉴스 막 몇 번 보더니 정부가 잘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몰아가고 있더라고. 근데 선거는 지금 임박해 있단 말이죠. 이거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 구독이 없으므로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